자, 어디가 이거 아 이거 그거야? 시험지 아니야? 그렇구나. 자, 그 워크북 안 끝내져 있는 사람 있나 혹시? 당연히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손을 안 들겠지? 다 끝낸 사람 있나?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거지. 좋아요. 예. 아이고. 우리 37번 8페이지 9페이지 한번 펴보시고, 이게 약간 어렵거든? 좀 어려운데 리모컨이 어디 갔을까 그새? 리모컨이 어디 갔을까? 여기 있어요. 아, 혹시 좀 던져줄 수 있나? 저요? 네. 자, 해보자. 37번이 어려운 이유는 제목이 심상치 않죠? 그치? 논리적 추론에서 이유의 분해. 일단 논리라는 거는 우리랑 좀 거리가 있는 단어고, 이유를 분해하는 것도 약간 우리가, 그치?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은 아니란 말이야. 생각하고 산 사람 있나 혹시? 그렇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요. 날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교과서 가지고 왔어요. 저런. 어디 있어? 스카이 있어? 응, 빨리 갔다 오세요. 보통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고 살거든. 그리고 비문학이나 영어 지문에서 보는 것처럼 인과관계를 꼼꼼하게 따지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중에? 없지. 진짜 없어. 저거 난 그렇게 안 산단 말이야. 근데 이 글은 우리가 안 하는 그 인과관계 파악을 넘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인과관계까지 다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먼저 글에 나와 있는 사례로 주의를 좀 환기를 시켜드리면, 필자가 어떤 주장을 해요. 그 주장의 결론이 대학 교육이 무상이어야 된다는 내용이야. 그치? 결론이 대학 교육은, 이거 옆에다가 써놓은 게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대학 교육 무상이어야 된다는 결론을 필자가 일단 주장을 한다. 젊은 친구, 빨리. 자, 여기에 대해서 필자가 어떤 이유, 즉 논거를 제시하는데, 필자가 제시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 결론의 이유가 고등교육, 즉 대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게 필자의 주장이에요. 뭐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대충 납득이 되죠? 그치? 자, 대졸자가 많을수록, 대졸자의 수가 많을수록 그 효과로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여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문제 없어 보이지? 당연해 보이지? 그치? 대졸자가 많아지면 대졸자가 적은 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분명히. 이게 과연 근데 완전한 인과관계일까요? 이 사이에 빠져있는 거 혹시 없을까? 대졸자가 많으면 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죠? 우리가 당연하게 간주하는 그 영역들 있지. 그거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검토해야 진짜 추론이다라고 얘기를 필자가 하는 겁니다. 빠져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지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여기부터는. 이 사이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대졸자가 많으면, 물론 뭐 철학이나 영어, 영문학 같이 쓸데없는 거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대졸자 증가에 따라 당연한 효과로서 자연과학 전공자가 늘어납니다.
자, 자연과학 전공자의 수가 늘어나요. 여기에 대한 효과가 뭐가 발생하죠? 이제 원천 기술의 발달이 있겠지. 이제 국가 원천 기술의 발달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원천 기술을 만들어 놓으면 이 원천 기술을 라이센스 또는 카피라이트 형태로 해외에서 수입하겠죠. 그럼 이제 수출이 되는 거야, 이게. 기술의 수출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 노란색 부분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치?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이거 하나하나 다 찾아서 진짜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얘 다음에 여기로 오고 여기 다음에 여기로 오고 여기 다음에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로 오는 거잖아. 그치? 이러한 인과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에요. 그럼 다시 제목을 보면 논리적 추론에서 이유의 분해, 이유를 분해한 거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기억할 수 있죠? 자, 옆에다가 여기까지만 써놓은 친구들은 밑에 요거, 이거 뭐 내가 만들어낸 거긴 한데 이런 걸 좀 일단 메모를 좀 해보시고 하고 나서 들어가 보자, 이걸로. 자, 괜찮죠?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이거 지워도 되지? 지운다? A reason for a conclusion is very unlikely to consist in a single claim. 결론에 대한 이유는 가능성이 낮다. consist in, 어디에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주장에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 문장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하나의 주장이 아니다라는 거야. 어떤 결론에 대한 이유는 하나의 단일의 주장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아까 본 것처럼 대졸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경제적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지 그냥 이렇게 화살표 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노란색으로 썼던 것들 있죠?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기억할 건 이거예요. 필자가 저 reason에 대해서 뭐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하나 있고 뭐이다라고 얘기한 게 두 개가 있어요. 그거를 방정식의 형태로 메모를 해보면 자, reason은 첫 번째로 뭐가 아니래? 싱글 클레임이 아니래. 단일의 주장이 아니래. 이거 나중에 이거 해놔야 1, 2, 3번 문장 나중에 연결된다. 옆에다 적어라 이거. Reason for conclusion. 결론에 대한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의 주장이 아니다. 복수의 주장이 있을 것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No matter how we might state it in shorthand. 이 no matter how가 however이랑 같은 말이죠. 설마 however를 그러나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치? No matter how, however, we might state it. 자, 우리가 그것을 in shorthand, 얼마나 빠르게 진술하던지 간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유를 얼마나 간단한 형태로 얘기하던 간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걸 축약하더라도 이런 뜻이야. 방금 화살표 하나로 나타나는 건 굉장히 축약된 형태였잖아. 그렇게 나타내더라도 라는 뜻이죠. 자, it is analytically. 여기 it이랑 여기 it은 둘 다 reason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유는 분석적으로 a complex interaction. 복잡한 상호작용이다. 많은 아이디어들과 implication. 함의들의. 아이디어와 함이라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복잡한 상호작용이다가 중요하겠지. reason에 대해서 필자가 얘기한 두 번째는 자, 논리는 complex한 interaction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 놓으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랑 같은 말이네요. 싱글 클레임이 아니니까 복잡한 상호작용이다. 이거 같은 말, 완전 같은 말이지, 이거는. 그치? 하나의 주장이 아니고 여러 개의 주장이 엮여 있는 형태이다. 뭐가? 어떤 결론에 대한 이유라는 거는. 우리가 대학 무상교육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 나온 것처럼 대졸자의 수가 늘어나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인과관계를 다 따져야 이게 정당한 주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빠르게라 그랬잖아. 빠르게. 부사죠? 이거 however fast라고 붙일 수도 있지. 얘 빼버리고 however fast we might state it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 같은 말이다. 복합 관계 부사절. 그치? however fast. 자, 어쨌든 필자 얘기는 아무리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던 간에 빠르게 얘기하던 간에 어떤 결론에 대한 이유는 반드시 복잡한 상호작용의 형태로 존재한다. The reason must be broken down. 자, 이유는 쪼개져야 된다. Into a chain of more precise premises. 더 정밀한, 정확한 전제들의 연결고리로 부서질 수 있어야 된다. Chain of premise. 여기까지 같은 말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필자가 1, 2, 3번 문장에서 어떤 결론의 이유란 이런 것이다 라고 3번 주장을 한 거야. 첫 번째 문장은 단순한, 단일의 주장이 아니다. 한 문장이 아니다. 두 번째, 이거는 많은 아이디어들과 많은 그 상호작용, 많은 함의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다. 세 번째는 전제하는 여러 전제 사실들의 연쇄 고리의 집합이다. 사실 까놓고 보면 3개 같은 말이거든. 결국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문장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치? 복잡하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 The claim that university education should be free for all Australians. The claim이 이 문장의 주어고요. 요 that은 동격 대절입니다. 동격 that. 뒤에 문장 완전할 거고 University education, 대학 교육이 should be free. 무료여야 한다. 모든 호주인들에게. 라는 주장은 might be supported. 어디에 의해 뒷받침될 수도 있다. by the reason. 이유에 의해 뒷받침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that도 요거 동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관계부사절. 동격절. The economy benefits from a well-educated Australian population. 요거 내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려줬던 그 도식이랑 일치한 내용이죠. 대학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요거래. 교육받은 대졸자들이 있으면 경제가 이익을 본다. 요거래. 자, 근데 여기서 위에 클레임이 저 클레임이랑 다른 말이다? 이걸 인지했어야 돼. 이 여기 나오는 클레임 있죠? 얘랑 얘는 다른 말이에요. 얘는 이유고 얘는 우리가 얘기한 결론이야, 결론. 우리가 이미 아까 결론과 이유라는 형태로 필기를 했지? 거기에 맞춰 써볼게요. 이게 결론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reason 이건 뭐 당연히 이유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있던 claim은 그냥 진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클레임은 완전히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 대학 교육은 모든 호주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돼야 된다라는 이 결론은 어떤 이유에 의해 뒷받침이 되냐? 경제가 이익을 얻는다. 잘 교육받은 인구로부터 라는 주장에 이런 이유에 의해서 뒷받침을 받는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 이해는 되나? 내용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여기까지? 전체. 자, 그럼 여기서 어법 하나만 더 보면 저 두 번째 동격절 있지? 저거 관계부사로 볼 수도 있거든? 이건 뭐 동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관계부사 대시라고 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얘가 Y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Y도 괜찮아요. 그 다음 관계부사는 for which의 변형 형태이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인 for which의 형태를 이 자리에 쓸 수도 있다. 동격절과 관계부사절은 문법적인 성질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분의 실익이 없어요. 굳이 구분을 하고 싶다면 듣고 올려도 된다, 이거는. 동격절은 선행사가 절대로 못 들어가거든요, 여기. 근데 관계부사는 for which의 형태로 얘가 들어갈 수 있긴 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안 들어가는 거고, 동격절은 못 들어가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하진 않아.
어차피 똑같아. 어차피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완문이 따라온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구분의 실의가 없고.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게 뭘로 바뀔 수 있냐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게 뭘로 잘못 바뀌어서 나오냐가 그게 결국 궁금한 거 아니겠어? 저 자리에 위치 들어가면 틀려요. 그렇게만 낼 거야 문제는. 이 자리에다가 뭔 안 돼? 위치는 안 돼. for which, why, that 다 되는데 뭔 안 된다? 위치는 안 된다. 뭐 관계부사고 동격이고 지랄이고 모르겠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위치는 안 돼. 관계부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왜 안 되는지 알 겁니다. 그렇죠? 위치는 관계 대명사잖아. 얘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고. 지금 뒤에 문장은 좀 완전하지? 위치 들어갈 자리가 없지? that, why, for which 다 되는데 위치는 안 돼. 자, 내용 이해랑 어법까지 문제가 없을 거고 다음 점 보시면 자 그러나 우리의 분석이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명확하게 표현되는가? In just one statement. 하나의 진술로 명확하게 표현되는가? 하나의 진술이 뭐죠? 이거지. 이 이유에 의해서 저 결론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되는가? 아니래. 필정 아니래. hardly가 부정어거든. 정당화 안 된대. 우리 왜 안 되는지 알고 있죠 이미. 내가 아까 노란색으로 써준 게 있잖아. 그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야 이게 완전한 인과관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야,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근거가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이유에 대한 근거를 다시 대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야, 개나 소나 대학 다니면 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거잖아. 그럼 그거는 국가 재정의 부담이거든. 국가 재정의 늘어난 부담이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설 수도 있겠죠. 이런 논증도 가능하다는 거야. 명확하게 근거를 구성해 놓지 않으면. 인과관계 깨지는 거지, 그러면.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안 가는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돈이 없어서 대학을 안 가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다른 취업을 하고 그냥 빨리 공부하기 싫은 거지. 공부하기 싫거나 아니면 자기가 다른 어떤 재능이 있거나 다른 영역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있으면 대학을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강제로 대학에 보낸다고 해서 그게 경제적 효과가 발생을 할까 거기서부터?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치? 이거 인간관계 깨진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너무 당연해 보였지만 사실은 정말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뭘 쓴 거지? 이 이유를 더 쪼갠 거야, 안으로. A에서 B로 가는 인과관계를 A에서 A2로 가는 인과관계, A2에서 A3로, A3에서 B1으로, B1에서 B가 궁극적으로 나오냐 이렇게 따져본 거죠. 그렇게 따져보니까 사실이 아니더라.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the conclusion about universities and free education, while the reason introduces some new ideas. 자, 결론은 뭐에 대한 거죠? 대학과 무상교육에 관한 결론이었어. 반면에 the reason, 이유는 소개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잘 교육된 시민이라든지 하는 새로운 개념들을 정의를 했다. 따라서 저 안에서도 인과관계가 그대로 인정되고 있느냐를 검토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지? 내가 그 노란색 왜 써줬는지 알겠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걸 봐야 얘가 보인다. 그치? 자, 마지막 문장. While the link between these two ideas and the conclusion might seem obvious. while이니까 이거 뭐 양보절이죠. while. 자, 연결고리가 누구 사이에? Between these two ideas. 이 두 개의 아이디어와, 즉 경제적 효과와 교육된 시민이란 아이디어랑 결론. 그래서 대학 교육이 무상이어야 한다라는 결론 사이에 이 인과관계가 사실은 당연해 보일 수 있다. 아까 내가 그렇게 물어봤잖아. 노란색 써주기 전엔 당연해 보였죠. 모두에게 대학 교육을 받게 하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건 우리 당연해 보이는 진술이었잖아. 노란색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죠? 우리에게는 당연해 보인다는 겁니다. 당연해 보이는데 the purpose of reasoning, 논증의 목적은 is to avoid, 회피하는 것이다, 추정하는 것을. 뭘 추정해? The obvious,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추정하는 것. 자, 이거 해석이
당연한 것을 이라기보다 당연하다고 추정하는 것을 회피하는 게 애초에 이게 논증의 목적이다. 당연하다고 보였던 인과관계를 추정하지 않고 뜯어보면서 하나하나의 작은 인과관계를 검토해 보니까 이 진술이 당위성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 지금. 내가 어떤 식으로 증명했죠? 이미 갈 놈들은 다 간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료로 만들어서 갈 사람이 없는 사람까지 대학에 보내봤자 그게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이거는 국가 재정에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안의 인과관계를 반박한 거지. 그래서 필자가 얘기했던 주장을 배척한 겁니다. 이게 리즈닝의 목적이라고. 논증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논증의 목적은 당연하다고 추정하는 것을 회피하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Carefully working through the connections. 연결고리를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누구 사이에? 다양한 아이디어들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를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최초 진술에 있었던. 그래서 다시 써드리진 않을 텐데 아까 그 노란색으로 썼던 게 뭐 이제 이공계 학생들 안 썼대요. 썼던 거다. 이공계 학생들이 늘어나고 뭐 그에 따라 원천 기술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뭐 수출이 늘어난다 뭐 이런 가상의 인과관계를 만들었었잖아. 그리고 이 앞에 있었던 게 우리 본문에 나와 있던 대졸자 수. 그래서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게 경제를 부흥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노란색을 우리가 채워 넣은 거지. 이걸 채워 넣는 게 논증의 과정이라는 거야. 이거 없어도 사실 당연해 보이죠. 이거 맞는 말처럼 보이지. 노란색 없어도. 일반적으로 보면 대충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인다고. 그게 저기 나와 있는 obvious예요. 당연히 보일 수 있다. 당연히 대졸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경제가 좋아지겠지. 당연히 보일 수 있는데 논증을 하고 싶으면 진짜 들어가 봐라,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디서 끊어져요? 여기서 끊어지지. 대학 갈 생각 없었는데 그 국가에서 대학을 의무로 내지는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간 놈들이 물리학과를 갈 것 같아? 기계공학과를 갈 것 같아? 안 간다고, 이공계로 애초에 걔네가. 그치? 그 다음 그 친구가 가더라도 애초에 학업 의지가 없던 애들인데 걔네가 거기에서 원천 기술을 확보할 만한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이미 원천 기술을 확보하려는 그 유능한 학생들은 이미 이공계에 있어, 걔네는. 이미 걔네는 이 집 안에도 알아서 대학 잘 다니고 있다고. 또 끊어지지. 얘는 인정이 될 겁니다. 이건 돼요. 얘는 돼. 하지만 저기서 끊어졌기 때문에 대졸자가 늘어나면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주장은 당위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논증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제목을 보면 논리적 추론에서 이유의 분해. 이유를 분해한 거지, 노란색으로. 자, 노란색 세 개가 분해된 이유라는 겁니다. 괜찮죠? 이거 이해할 수 있지? 문법은 어렵지 않았다, 이거는.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부가적인 장치가 필요했던 글입니다. 질문 있나, 혹시? 괜찮아? 39번으로 가봅시다. 자, 39번은 이것도 어렵진 않은데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거든. 근본위제라는 말을 좀 알아야 되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근본위제가 뭐죠? 그럼 나왔을 때 얘기를 하자. 6번째 문장에 나오거든. 글이 두 개로 쪼개져요. 1, 2, 3, 4, 5번 문장이랑 6, 7번 문장이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1, 2, 3, 4, 5까지는 화폐로서 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6, 7은 종이 화폐를 사용하되 그 종이 화폐 발행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금을 사용하는 금 본위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천천히 한번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자, 돈의 문제는, 근데 어떤 돈? Created by the government.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돈의 문제는, 이건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원래 돈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거든? 그렇지? 당연한 얘기지. 그냥 돈의 문제는 이란 뜻이야. 자, 돈의 문제는 이거다. 자,
자, those who run the government.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즉 정치인들은 always face a temptation. 항상 유혹을 마주한다는 게 문제다. 정치인이잖아. 정치인들이 항상 유혹을 마주한대. 어떤 유혹? To create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만들고 그 돈을 쓰려는 유혹을 마주한다. 당신들이 대통령이라면 돈 많이 찍을래? 적게 찍을래?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 근데 지금 국고가 비어있어. 어떡할래? 한국은행 총재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장 5천억을 내일까지 찍어내지 않으면 특검 수사에서 네 놈을 감옥에 쳐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내가 대통령이면 그렇게 함.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우리한테 어떻게 체감이 되지? 물가가 오르죠. 그치? 물가 오른 게 우리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근데 당신들이 용돈으로 한 달에 한 30만 원 받는다고 쳐봐. 근데 초등학교 때 30만 원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어. 근데 지금 3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단 말이야. 그치? 내가 받는 용돈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은 실질 소득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지. 그러면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용돈 올려줘요, 집에서? 아니지. 그치? 그런 거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정부의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돈을 더 많이 만들어서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whether among ancient kings or modern politicians. 요거 whether 부사절이다. 뭐이던 간에란 뜻이에요. 고대 왕이던 간에 또는 현대 정치인이던 간에 이것은 발생했다. 계속 수백 년 동안. 자, 그럼 이것이 뭐야? 이것이 앞문장 전체죠. 권력자가 유혹을 받는다는 사실. 이제 권력자가 유혹을 받는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수백 년 동안. 자, 다음 분사구문입니다. leading to inflation. 분사구문이니까 의미상의 주어는 얘랑 동일해야 되잖아. 이게 권력자가 유혹받음이었다고. 이거 이 자리에 넣어서 얘가 이끌었다 인플레이션을 하면 문제 없죠. 그치? 권력자가 유혹을 받았고 그 결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했다. That follow from inflation. 자, 이런 것들도 발생했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오는 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들 또한 발생하고 있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 실질 소득의 감소라 그래. 실질 소득. 명목 소득은 내가 그대로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30만 원을 받았어. 명목의 소득은 동일하지. 똑같은 돈을 받았어. 하지만 내가 그걸로 실제로 할 수 있는 구매력은 줄어들었다. 그게 실질 소득입니다. 실질 소득의 감소. 이거 안 썼대, 이거.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근에 물가 많이 올랐다 그랬잖아.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때만 하더라도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밥 먹는 게 충분히 가능했어요. 웬만한 학교 앞 식당은 다 10,000원 미만이었단 말이야. 지금은 쉽지 않지, 10,000원으로 밥 먹기가. 아닌가? 그건 그냥 내가 뭘 많이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똑같이 먹었는데도, 먹을 수 있는 게 훨씬 줄어들었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좀 와닿을 만한 게? 내가 막 그런 세대는 아니야. 신라면 하나에 50원 이런 세대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라떼는 500원이었거든, 신라면이. 편의점에서. 지금은 한 1,000원 이렇게 하지 않나? 그치?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들었다. 이게 문제다. 자, 이러한 이유에서 Many countries have preferred using gold, silver, or some other material. 자, 이러한 이유가 뭐죠?
정부에다 맡겨놓으니까 자꾸 이 새끼들이 지네가 쓰고 싶은 돈을 자꾸 만들어. 그래서 물가를 엄청나게 위로 띄우는 거야. 이런 이유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선호했다. 사용하는 것을 뭐를? 금, 은 또는 다른 물질들. 자, 어떤 물질? That is inherently limited in supply. 본질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물질들을 사용하는 걸 선호했다. 뭐로? 돈으로서. 그 금을 화폐로 쓰게 되면 정부가 멋대로 화폐를 늘릴 수 있나요? 안 되지. 걔네가 이제 금을 추가적으로 채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프리카 같은 이제 광물이 많은 대륙에 가가지고 총질을 한 다음에 뺏어야 되잖아. 그냥 우리가 대통령이 밤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한국은행에 전화 들어, 야, 5천억 좀 찍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치? 목적이 뭐라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 조치로 실물화폐를 쓰는 거야. 이게 실물화폐예요. 실물화폐라는 걸 쓴 거야. 자, it's a way of depriving governments of the power to expand the money supply to inflationary level. 자, 이것은 어떤 방법이냐? 이거 deprive A of P.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한번 적어줄까? 이거 무슨 뜻이죠? deprive A of P? 맞추는 사람은 관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알면서 말 안 하는 사람들 생겼다. 야, 이거 무슨 뜻이야?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박탈하다. 됐죠? 자, 어디로부터 뭘 박탈했냐? 정부로부터 power, 힘을 박탈한 거야. 근데 뭐 할 힘? expand the money supply. 통화량을 증가시킬 힘을 박탈한 겁니다. 어느 수준까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수준까지. 정부가 미친 듯이 지가 찍어내고 싶은 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힘을 박탈했다고. 뭐가? 실물화폐제가. 금은 정부가 지가 캐고 싶다고 가서 갑자기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은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메테리얼에는 동 같은 겁니다. 동. 동 알지? copper? 동. 뭐 동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 에메랄드 이런 걸 화폐로 쓸 수는 없잖아, 아무래도. 자, 하여튼 그런 귀금속류를 생각하시면 돼요. 금이야, 금 결국은. 그치? 이게 금 본위제인가요? 금 본위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물화폐제입니다. 실물화폐제. 실물화폐제랑 금 본위제는 전혀 다른 개념이야. 그치? 그리고 내가 아까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장이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고 6, 7번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아직까지 그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앞부분은 실물화폐제에 대한 얘기였어. 그럼 실물화폐를 왜 썼죠? 정부에게서 힘을 박탈하려고. 지 멋대로 자꾸 화폐를 만들어서 물가를 상승시키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야, 우리 그러면 금을 화폐로 써보자. 그럼 내 다음에 오는 대통령이 지 멋대로 돈을 못 찍어내겠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Gold has been long considered ideal for this purpose. 자, has been considered라는 표현이 조금 우리 킹받게 하는데 저거 consider A, B의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일단 뭐 두 개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건 뻔하게 알 텐데 이거는 consider A, B 무슨 뜻이지? A를 B로 간주하다라는 뜻이지? 이거 수동으로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A is considered B가 되겠지. 여기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현재 완료를 더하겠대. 현재 완료가 have pp잖아. have pp를 저기다 결합시키면 A have가 조동사니까 맨 앞으로 와야 되지. 그러니까 have, has 간다. has. 자, 그 다음에 pp를 여기다 결합시켜야 되죠. is를 pp화 시키면 어떻게 돼? been. 뒤에 considered는 그대로 내려온다. 이해되죠? 괜찮지? A가 B로 간주되어 왔다라는 뜻이야, 이거는. A를 B로 간주하다. A가 B로 간주된다.
A가 B로 간주되어 왔다. 현재 완료 수동태. 자, 넣어보면, 자, 금이 뭘로 간주되어 온 거야?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온 거야. 이러한 목적에 맞춰서. 이러한 목적이 뭔데? 앞문장. 정부로부터 화폐를 자의적으로 발행할 권한을 박탈하는 게 목적이었지. 그 목적에 뭐가 적절했다? 금이 적절했다. 자, 왜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왜냐면 since 뭐 때문에 the supply of gold in the world 전 세계의 금의 공급량은 일반적으로 증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급격하게. 금을 추가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른 나라를 침공해야 돼요.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를 침공한 다음에 거기 사람들한테 광산 캐라고 해야 돼. 이게 그냥 고!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대통령이. 여기까지의 문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실물 화폐제를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실물 화폐제 얘기였어. 금에 대한 얘기였고, 자, 사용하는 목적은, 금을 화폐로 사용하는 목적은 정부의 자의적 화폐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서였다.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없잖아. 사실 하나하나 까보면. 자의적이라는 게 지멋대로라는 뜻이죠. 화폐 발행은 뭐 당연히 화폐를 발행한다는 뜻일 거고, 제한을 모르는 건 좀 다른 문제니까 그건 옆에 저기 그 눈높이 있잖아. 거기서 약간 어휘를 좀 공부하셔야 되는 문제고. 여기까지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 없지. 1, 2, 3, 4, 5번 문장. 금을 쓴 이유는 정부가 지멋대로 화폐 발행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을 썼다. 근데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21세기에 이렇게 할 수 있나?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어? 그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진국 가서 수육국밥에, 뭐 있지? 수육국밥에, 감자만두에, 뭐, 하여튼 뭐를 먹었다고 쳐봐. 하여튼 친구랑 가서 먹었어. 먹고 나서, 금을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칼로 금을 요만큼 썰어서 금을 주고 나와야 돼. 현실성이 전혀 없죠, 이거는.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게 금 본위제예요. 지워도 되지? 지운다? 자, 6번째, 7번째 문장 들어가기 앞서서 금 본위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결국 목적은 화폐 발행을 제한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 안 써도 된다. 목적은 화폐 발행 제한이야. 이 화폐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양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금의 양에 연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금 본위제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71년에 미국에서 금 본위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때부터 없어, 금 본위제는. 자, 71년까지 1온즈의 금이 그 당시 35달러로 규정되었어요. 시장 가격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금 거래소에 살 때 사는 시장 가격이 아니고, 연방정부가 금을 몇천 톤을 가지고 있겠지. 그 몇천 톤을 온즈 단위로 나눠서 그 나눈 수에다가 35달러를 곱했을 때 나오는 수치 있지. 그게 연방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달러의 최종량이었어요. 이해가 되시나? 이게 약간 우리나라 버전으로 한번 다시 써볼게. 실제는 이건데, 우리나라 버전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1kg의 금을, 1kg? 개빡센데? 1kg의 금을,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봐. 이렇게 법률에다 규정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한국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화폐의 총량은 우리나라 정부가 가진 금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1톤의 금밖에 없어. 그러면 30억까지가 발행할 수 있는 화폐의 한계인 거예요. 이렇게 화폐 발행을 제한한 거야. 그럼 이 금 본위제랑
아까 금을 실물화폐로 쓰던 것의 목적은 동일하죠. 둘 다 정부의 자의적인 화폐 발행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첫 번째는 금 자체를 썼고 두 번째는 금을 실물화폐와 연동시켜버린 다음에 이 금의 양을 통해 발행할 수 있는 화폐를 제한했다. 이게 금 본위제의 개념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when paper money is convertible into gold. 자, 종이 화폐가 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whenever 복합관계부사절 언제든지 the individual chooses to do so. 개인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언제든지 실물 화폐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자, 그러면 the money, 돈은 is said to be 어떻게 말해질 수 있어? backed up. 뒷받침된다. 보장받는다라고 말해질 수 있지. 금에 의해서. 이거 이해가 되시죠? 시중에 풀려있는 모든 통화량에 대해서 법률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 금이 항상 한국은행 금고에 있는 거야. 그럼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할 일이 없겠지. 그치? 하다못해 금의 실물성이 있기 때문에 금 가져와서 금 팔면 되는 거잖아. 금 가지고 달러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화폐 가치를 보존했다는 얘기예요. 금본위제가 왜 나왔는지 알겠지 이제? 자, 그리고 여기 어법을 좀 보시면 이 to do so 이거 있죠? 이거 대동사거든. 근데 대동사는 좀 특이한 대동사인 게 is를 대체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주어랑 여기 주어가 달라.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대동사를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chooses to convert it into gold. 얘를 대체한 건데 일반적으로는 대동사로 쓸 수 없습니다. 대동사로 쓰기 위한 조건은 원래 주어가 같아야 되거든. 주어가 같은 경우에 한해서 비동사는 비계열, 일반 동사는 두 계열의 동사로 바꿔주는 게 대동사잖아. 근데 지금은 밖의 문장과 안의 문장의 주어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대동사로 쓰면 안 되는 문장이에요. 근데 필자가 썼지 뭐 어쩌겠어. 썼는데. 썼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알아보자고. 이렇게 해석된다고 이거. 개인이 선택할 때마다 무엇을? 그것을, 그 실물 화폐를 금으로 바꾸기로 선택할 때마다 종이가 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돈은 금에 의해 가치가 보장된다라고 말해질 수 있다. 금 본위제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 이해되지, 개념이? 괜찮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지? 자, 그럼 마지막 장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넘어진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금의 가치가 실물적 가치가 화폐로 이전된 거예요? 이제 화폐를 금처럼 다뤄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이해가 되나? 금의 내재적이고 고유적인 가치가 화폐로 전환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화폐가 금에 의해 보장이 되는 것뿐이지.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 그치?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는 거야. 금 본위제에서 화폐가 금이랑 똑같은 게 아니다. 다만 그 화폐가 금에 의해 보장받기 때문에 정부가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해석해 보시면 자, this expression is misleading. 자, 이러한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only if 어떤 경우에만 우리가 that 이하라고 상상하는 경우에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어떻게 상상을 하죠? The value of gold. 금의 가치가 어떻게든 is somehow transferred to the paper money. 종이 화폐로 이전됐다고 상상한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쉽게 우리말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아니라는 거야. 금의 내재적 가치가 화폐로 이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금의 내재적 가치가 화폐로
이전된 것은 아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단순히 금이 거기 있는 이유는 화폐 발행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아니고 when in fact 그러나 사실은 the real point is 진짜 요지는 뭐예요? That the gold simply 그 금이 단순히 제한을 가하는 거야. amount of paper money 돈의 양에 that can be issued 발행될 수 있는 가치가 전환된 게 아니고 그냥 금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고요. 그 금에 연동해서 화폐 발행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금 본위제가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문장에서 이거 부정어 도치될 수 있거든? only if잖아, only if. 지금 다 써드리기엔 너무 긴데 only if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정어를 이렇게 앞으로 갖다 놓고 얘를 도치시킨다고 하면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죠. 정확히는 동사가 쪼개져서 조동사, 주어, 본동사 형태로 전개돼야 되지. Only if 어쩌고저쩌고 is this expression. 자, 그러한 경우에만 이러한 표현이 misleading,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부정어 도치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1학기 때 많이 봐서 알고 있겠죠? 괜찮나?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어보자. 이거 이해되나? 괜찮지? 그러면 근본이제 왜 이제 안 쓸까? 근본이제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실수로 나중에 경제학과에 가게 되면 배우게 된 내용인데 근본이제의 문제는 법률에 지금 금과 화폐의 교환 비율을 명시했다 그랬지. 1온스당 35 미화 달러라는 규정을 미국 법률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금의 시장 가격이 그 교환 비율을 초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금 본위제로서 달성했던 목표가 불확실해진다? 잘 생각을 해봐. 원래 35달러로 1온스의 금을 언제든지 은행에 가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유지가 된 거야. 근데 시장 가격이 1온스당 50달러, 60달러가 돼버렸어. 그럼 내가 35달러를 가지고 있어 더 이상 1온스의 금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금 본위제가 실패한 이유는 금이 민간 시장의 거래 재화로 풀리면서 이게 실패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시장 가격으로 규정되는 걸 법률에 정해진 가격으로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폐를 발행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화폐 발행을 안 하잖아?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화폐가 늘어나는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그럼 실업률이 늘어나거든, 그러면. 그래서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해, 그때 되면. 그래서 사실 그것도 무조건 화폐 발행을 안 한다고 좋은 게 아닌데, 근본이제는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총량의 그냥 실링을 걸어버린 거야, 이거를. 미국이 더 금을 캘 수는 없잖아, 지금 다 캤는데 벌써. 그치? 추가적으로 금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에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총량의 제한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그게 70년대에 있는 미국의 경제 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발생을 했어. 그래가지고 폐지됐어요, 이제는 메이저 국가에서 근본이제를 사용한 경우가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은 근본이제를 쓴 적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화폐를 멋대로 발행할 수 없는 게, 화폐를 멋대로 발행하면 달러에 대비해서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기축통화 역할을 달러가 하고 있지, 금이 아니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달러와 자기 화폐의 교환 비율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통제가 되고 있고, 근본이제는 이제 사라진 제도입니다, 역사 속으로. 괜찮죠? 자, 우리 그러면 딱 5분만 쉬었다가 마지막 40번 해보자. 40번 쉽다, 이거는. 하윤 씨, 저거 일시 정지 좀 잠깐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40번은 진짜 쉬워. 이게 글이 조금 길어 보이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 먼저 글의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렇게 생긴 글입니다. 우리 보통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감정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정이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항상 모의고사 글은 우리가 가진 통념에 대해 반박을 하는 글이 나오죠. 감정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감정과 효과적인 의사결정. 자, 다시 말하면 필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네, 합리적 결정은 감정과 논리의 결합이다. 또 감정만 있으면 그건 또 곤란해. 이제 감정만 가지고 결정을 하면 그것도 조금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치? 하지만 감정을 배제하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한 얘기만 내내 해. 이 긴 글에서 한 번도 글의 요지가 바뀌는 적이 없거든. 그래서 쉬운 글이에요. 요거 한 번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 똑같은 문장으로 쭉 갈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시면 The study of emotions and decision making is now of considerable importance. 감정과 의사결정의 연구는 is 어떻다?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이거 교과서 1과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거 of 빼고 considerably 하고 나서 important라고 써도 같은 말이다 했던 거 기억나죠? 위에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고 밑에는 부사 플러스 형용사잖아. 근데 of를 꼭 빼줘야 된다. 이렇게 쓰려면 이거 기억나시죠?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것은 응용을 포함하는데 다양한 도구의 응용을 포함한다. afforded by neuroscience. 신경과학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도구의 적용을 포함한다. 저게 말이 저렇게 복잡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저 연구 누가 한다는 거야? 신경과학자들이 한다는 거지. 야, 그러면 감정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를 당연히 신경과학자가 하지 누가 뭐 화학자가 하겠어 그러면? 당연한 얘기죠. 볼 필요가 없는 문장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히 신경과학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연구인 겁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앉아지? 뛰있지? 뛰는 거지? 자, 다음 문장. One important stream of the literature examines. 자, 이것도 괜히 지랄맞게 써놓은 건데 하나의 중요한 흐름은 문헌에 연구는 아니겠어? 연구는? 그치? 연구는이야, 연구. 자, 연구는 examines, 검토한다. 자, 그리고 여기 저 examines의 목적어가 두 개거든. 요걸 잘 봐야 돼. 요게 조금 헷갈린다. 처음에 자, 사람들이야. 사람들을 검토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 with brain damage. 뇌 손상이 있는 사람들. 이게 1이에요. 이게 첫 번째 목적어. examine의 목적어 1번. 두 번째 목적어가 여기 how부터 이 문장 끝까지가 명사절입니다. 이렇게. 얘가 O2야.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혼자 처음에 봤을 때. 그치? 저 앞에 저 흐름이고 지랄이고 중요하죠. 그냥 연구고요. 연구는 검토한다. 뇌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 how 어쩌고저쩌고 한 것을 이렇게 두 개라고. 목적어 두 개. 자, how절만 쪼개면 되겠지 이제? how. 데미지. 이 how 플러스 형용사, how 플러스 부사는 올 수 있어도 how 플러스 명사는 없단 말이야. 데미지는 명사죠. 따라서 how 혼자가 의문사인 겁니다. 자, 의문사 how. 어떻게? 데미지. 손상이. 근데 어떤 손상이냐? to particular parts of the brain. 뇌의 특정한 영역의 손상이. 그 다음에 known to be responsible for particular cognitive functions. 이렇게 묶이고 나서요. 이 known이 여기 particular parts를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동사 나오지? impact가 동사예요. 이렇게. 자, 연구에서 검토한 게 첫 번째 뇌 손상이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손상이 영향을 주는지야. 그들의 의사결정에. 이렇게 하면 주어 동사 해석이 되지. 일단 앞에 수식절 다 빼버리고 핵심만 남겨놓자고. 검토 대상 1번 뇌 손상 환자. 그다음 2번 어떻게 이게 손상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요 두 개를 연구가 검토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해석할 만하지? 듣고 있지? 자, 그럼 이제 저 안에 거를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 손상인데, 아니, 뇌 얘기니까 당연히 뇌의 특정 영역에 대한 손상이겠지. 그리고 어떤 영역이야? 책임이 있는 거야. 특정한 인지 기능에 대해서. 뇌가 이렇게 있으면, 내 뚜껑을 열었을 때, 요 부분은 어떠한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요 부분은 어떤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얘는 뭐 기억을 담당, 얘는 뭐 시각기관 담당, 얘는 뭐 감정 담당, 얘는 지랄 담당,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다? 이걸 연구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어쩔 수 없이 뇌 손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의사가 뚜껑 열고 숟가락으로 파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영역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 봤을 때 얘가 뭔가를 못하더라 하면 이 영역이 이걸 담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냈다는 거죠.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면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판다는 게 아니고 의사가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이미 어떤 영역에 손상이 있는 사람을 사후적으로 연구해보면 그 사후가 죽은 다음이 아니야. 그치? 깨워서 연구를 해보면 여기 손상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지랄 맞더라. 쟤는 약간 참을성이 없어져. 여기 손상이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울고 있어. 여기 손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울어. 여기 손상이 있는 사람은 공감을 못해. 이런 걸 하나하나 분석을 했다는 거야. 이거 괜찮죠? 이거 의문사설 쪼갠 거 이해되나? 괜찮지? 괜찮지? 자, 다음 장. So one example of this research. 이 연구의 하나의 사례는 is the work of Antonio 다마사. 자, 저 양반이 한 연구인데요. 저 양반이 뭘 연구했냐면 관계의 명사절. 자, 이 사람이 뭘 발견했죠? That. 대디아를 발견했다. When the emotional part of the brain is damaged.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에 손상이 있으면 이것은 실제로 감소시킨다. 뭐를? Efficacy of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의 효과성을 감소시킨다. 얘가 뭐 발견했다고?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 고장나면, 즉 감정이 없어지면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낮아진다. 이게 그의 결론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같은 말만 할 거야. 우리 통념에 대한 반박이지. 우린 보통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걸 모티브로 한 드라마도 있어요. 옛날에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봤나? 그 주인공으로 나온 검사가 어떤 사고 때문에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왜 되게 좀 와코 괜찮은 그 아저씨 있잖아.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양반이 사고 나가지고 뇌에 어디가 날아갔어. 그래서 감정 능력이 없어졌거든. 그 상태에서 의사결정과 냉철한 상황 분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뭐 유능한 검사가 됐다. 근데 걔도 결국은 나중에 누굴 좋아하더만. K-드라마의 현실인데 감정이 없는 사람도 어떤 뭐 여자랑 뭐 하더만 다. 자, 하여튼 좋아요. 이게 이 얘기라고. 이게 연구 결과라고. 자, 근데 이거는 자, 보시면 good decisions. 좋은 결과는요. 좋은 이제 결정은요. are a product. 결과물이다. 뭐의 결과물이죠? of emotional part of the brain. 감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working in conjunction with. 저거는 내가 색깔펜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working in conjunction with the deliberate part.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에서 이걸 잘 봐야 돼. work in conjunction with 이라는 표현이 뭐뭐와 함께 일하다라는 얘기예요. 동사거든. 얘는 지금 ing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를 수식하는 분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원래 동사야. work in conjunction with이 동사야. 이게 뭐뭐와 함께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 잘 기억해 두세요. 얘랑 비슷한 표현이 마지막 문장에 한 번 더 나온다. 보여줄까 여기. work in relation with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마지막 문장 있지? work in relation with 얘랑 이 문장에 있었던 work in conjunction with은 완전히 같은 말. 똑같은 말이다. 함께 일하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좋은 의사결정은 어떤 결과물이죠? 감정적인 부분의 결과물이에요. 감정적인 부분이 뭐 하는? 함께 일하는 결과물이야. 누구랑? 의식적인, 논리적인 부분과.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좋은 결정은 감정 플러스 논리에서 나온다 그랬죠? 이게 이 문장에서 나온 겁니다. 좋은 결정은 감정적인 부분과 deliberative parts, 의식적인, 숙고적인 부분이 함께 작용해야 나온다. 감정을 배제하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contradicts, 배치된다, 모순된다. 뭐랑? The assumption of conventional economics. 전통 경제학의 추정과 모순된다. 왜 하필 경제학이라는 이름을 썼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건 그냥 전통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졌던 생각에 배치된다. 그리고 왜 올라오잖아. 저거는 저 conventional economics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전통 경제학이 뭔데 그래서? 관계부사. 전통 경제학은 뭐냐면 emotions play a negative role. 감정이 부정적인 역할을 한대.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게 전통 경제학의 사고였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전통 경제학의 생각과 이 연구 결과가 모순되고 있다. 이해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제 conventional economics의 추정과 모순된다고 했고 그 conventional economics가 우리가 이제 뭔지 모르잖아. 이게 전통 경제학이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부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전통 경제학이란 감정이 의사결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문이다. 여기에서 만들었던 추정과 이 양반의 연구 결과는 모순되고 있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 이것도 전통 경제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Here, 저게 conventional economics예요. 여기에서 전통 경제학에서는 it is assumed, 가주어진 주어, 추정된다. that 이하라고 추정이 된다. Decision making can be modeled as being generated in a stoic, unemotional fashion. And that's why decisions tend to be optimal. 자, 보시면 의사결정은 can be modeled, 모델링 될 수 있다라고 추정된대. 어떻게 모델링 돼? being generated, 형성되는 것으로 모델링 될 수 있다. 수동이 두 개지 해석해보면. 이것도 수동형의 동명사고 문장 자체도 수동이잖아. 그치? 형성되는 것으로 모델링 된다. 뭐 모델링 된다는 그냥 보여진다 이런 거랑 비슷한 말이겠죠. 해석상 해보면. 그치? 전통 경제학에서는 의사결정은 형성된다고 간주된대. 모델링 된대. 어떻게 형성돼? stoic, 냉철하고 unemotional. 이거 딱 봐도 emotional의 반대말 아니겠어? 그치?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모델링 된다라고 간주된대요. 전통 경제학에서는. 또 같은 말이잖아. 우리의 통념이잖아, 이거. 그치? 통념은 이렇다. 자, 그 다음에 That's why decisions tend to be optimal. 자, 그래서 결정이 최적적인 경향이 있다고 가정된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종속하는 말인데요. 해석만 하시면 돼요. 요거 That is the reason why예요. 그것이 바로 뭐뭐인 이유이다. 이유라고 가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that은 얘랑 병렬인 접속사가 아니다. 이거 문장의 주어다. that은. 그치? 접속사는 주어랑 무관하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접속사는 접착제라 그랬잖아. 얘는 접착제가 아니고 문장의 구성 성분이에요. 이거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이 접속사는 지금 생략돼 있는 거야, 앞에. 자, 그것이 바로 이유이다. 얘가 주어져. is the reason. 이유이다 하고 나서 why 이렇게 관계부사절이 지금 붙어 있는 거잖아. 이 완문. 자, 여기서 관계부사의 생략 규칙이 있어요. 이게 the reason, the place, the time 같은 추상적인 선행사가 들어가면 얘를 삭제하거나 얘를 삭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규칙이 있어. 지금 우리 문장에서는 that's why가 있는 걸로 봐서 the reason이 삭제되어 있는 형태죠. 이거 반대로 that's the reason 하고 why 빼고 완문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또는 다 같이 써도 되고. 근데 이건 아마 출제하기는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방법이. 뭐 that is which 이런 것만 안 하면 돼. 근데 그거는 보면 알겠지, 틀린 거, 그지?
That is why. 그것이 바로 이유이다. 무슨 이유예요? Decisions tend to be optimal. 의사결정이 최적화되는 경향이 있는 이유이다. 뭐가? 냉철하고 감정적이지 않게 형성됐다고 간주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정을 뺐기 때문에 최적화됐다라고 생각을 해왔다고 전통 경제학에서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다시 이제 전통 경제학 넘어서 자 그러나 the evidence suggests 증거에 따르면 emotions actually play an important and often positive role. 감정은 중요하고 종종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의사결정에서. 다시 똑같은 말이죠. 감정은 중요하다. 감정은 의사결정에서 무조건 배척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brain's emotional part, working in relation with its deliberative part. 이거 working in conjunction with이랑 같은 말이다 라고 아까 그 문장에서 얘기했었죠. 자,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누구랑 함께 일할 때 의식적인, 논리적인 부분과 함께 일할 때 증가시킨다. The effectiveness of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증가시킨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which counters. 이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입니다. 자, 그것이 반박한다. The idea about emotion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raditional economics. 자, 그리고 그게 뭘 반박하죠? 아이디어. 감정에 대한 생각. 어디에서? 의사결정 과정. 어디에서? 전통경. 즉, 전통경제학에 우리가 항상 하고 있었던 그 추정을 반박한다라는 문장을 다시 한번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이 왜 쉬운지 알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말 한 적이 없거든. 딱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감정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전통경제학 또는 우리의 통념에서 감정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해야 될 대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는데 실제로 이 양반이 연구한 걸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감정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질문 있나? 이거 쉽지 이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까지 어디까지 오시면 되냐면 잠깐만. 토요일까지 84페이지까지 싹 끝내 오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혹시 이 책을 토요일에 오기 전까지 다 끝낸 사람이 있으면 아나템. 다 끝낸다. 178페이지까지 모든 변형 문제를 다 풀고 채점까지 다 해온 거를 영상의 형태로 인증하는 분들은 아나템입니다. 질문 있나? 자, 그 다음에 교과서는 이제 설마 끝났겠지, 그치? 교과서는 다 끝났을 거라고 한번 믿어보고. 자, 그 다음에 부교재 파트 1은 이번 주 안에 토요일까지 끝내는 게 최선. 근데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야. 학교 가야 되니까 아마 안 될 거고. 토요일에 와서 대부분의 문제를 풀고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이 책을 끝내야만 합니다. 다음 주에 부교재 파트 2가 나오거든. 이미 만들어서 재본서 들어갔어요.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할 거니까 이번 주 안에 무조건 이 책을 끝내셔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잠깐.